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문재인 정권 내내 꼼짝달싹 안 했던 우리 국군의 날 기념 오늘 시가 행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열병식을 가졌는데 열병식에서 확고한 이 안보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일종의 북한에 대한 경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사저로 옮긴 이후에 처음으로 중앙일보하고 독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임 중에 여러 가지 추진했던 정책, 이건 뭐 성공적으로 잘 됐다. 아주 확실한 소신을 펼쳤고, 특히 안보 문제.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것은 좌파 정권이 종식된 점에서 상당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원의 이런 비리 문제야. 정말 그런 사람인지를 몰랐고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깜짝 놀랐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은요, 시종일관 어쨌든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재임 중에 취했던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강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서운한 감정을 포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서는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나와라, 내 이름을 팔지 마라 라고 하는 따끔한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중앙일보와의 독점 인터뷰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총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는 선거구 구획을 재조정하는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동아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지금 취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 조정 문제도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고용주 변호사는 이제 플래카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과 이재명을 구속수사라고 하는 이 플래카드를요, 뭐 160여 곳에 걸쳐서 서울과 충청 지역에 대대적으로 지금 개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SNS를 통한 공유를 거듭 당부드리고요. 제가 대형 100만 유튜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각별한 성원과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기념식 열병식과 그리고 이 치사 핵심 메시지를 우선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문재인 정권 내내 이 열병식은 못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김정은이가 무서우니까, 시진핑이가 무서우니까 안 했어요. 이런 국군 최고사령관이라는 문재인이가 열병식 하나도 안 넣은 정권, 이거 여러분들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열병식을요, 저도 TV 화면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걸 봤는데 정말 자랑스럽고 든든한, 그야말로 이제야 우리 대한국군이 그야말로 국가 안보의 천병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닌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멋짐이 폭발한다, 이런 것을 이 눈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늠름한 장면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이 마침 말이죠. 오늘이 이제 9월 26일, 누구는 영장심사 받으러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국가안보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멋지게 열병식을 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야말로 안보를 좀 믿어도 되겠구나, 이러한 신뢰를 갖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이 열병식과 관련된 이 메시지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요, 북한 핵 사용하면 망한다, 종식시키겠다, 초강경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겠다. 그리고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서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서 강력한 안보 대세를 확립하겠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하늘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우리는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에는 즉각 응징하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 세력, 그리고 그 추종 세력들, 반국가 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북한 공산 세력하고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 정책,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선동진에 나선 이 세력들 전부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서요. 내년 총선에서 우리 우파, 우리 국민의힘이 완전히 압도적 과반을 차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아주 오늘 이 열병식이 말이죠. 오늘 우리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힘에 의한 평화의 참 뜻이 뭔지를 아주 실증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 여러분께 이제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제 이 시가 행진 계획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서울 시내는 이제 열병식 시가 행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이제 11월 달에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국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고요. 찰스 3세 영국 국왕 초청으로 가게 되는데 찰스 3세 국왕이 대관식 이후에 이 외빈을 국빈으로 초청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1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방문은요.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기념 방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요. 지난 5월 달에 대관식에도 직접 참석한 바 있어요. 그래서 찰스 3세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어머니죠. 예, 지난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 선왕이자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가 서간 뒤 즉위했고 올 5월에 대관식이 열려서 그때 이제 대관식 때 이제 찰스 3세 그리고 작년 장례식에서 또 찰스 3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찰스 3세하고 그야말로 이제 영광스러운 또 국빈 정상회담을 갖게 됐다. 이 점이 이제 우리에게 상당한 또 이 한영 관계의 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드네요. 자, 그래서 찰스 3세 이 자료 화면을 하나 여러분께 이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찰스 3세가 이제 영국 국왕이 돼가지고요. 아주 지금 정치를 잘하고,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이제 왕이 직접 정치에 참여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영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상징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원만하게 국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찰스 3세 국왕, 이 국왕과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예, 굉장히 중요한 국빈 정상회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독점 인터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그 자료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핵심 메시지 내년 선거에 나를 팔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 사진 거는 거는 이건 좋지 않다. 그런 내 사진 걸고는 출마하지 말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성급하지만 좌파 정부가 종식이 되고 우파 정부가 들어선 것은 다행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주면 관리를 못한 저의 불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한다. 라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관련 내용이요. 중앙일보의 독점 인터뷰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길게 나와 있는데 핵심 메시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는 지난 9월 11일 날 달성군 사저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선요. 먼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한다. 그리고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기간에 전국 각지에서 변함없이 믿고 지지해준 분들께도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라는 말씀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최성원 씨의 사익 편취, 국정동 등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에서 듣고 정말 너무 많이 놀랐고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K스포츠 대단하고 미르재단 이 사진을 갖다가 최서원으로부터 추천받은 것은 사실인데 검증을 거쳤다.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탁월한 분들이라고 해서 그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처음에 최서원 원장이 재단 이사진으로 좋은 사람을 소개할까요? 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은 것을 정말 많이 후회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최서원 씨와의 인연과 관련해서는 98년도에 대구 달성 보건성계에 나오면서 최 원장의 어머니가 달성에 와서 저를 도와주었고 그때 최 원장의 남편인 정윤희 실장도 함께 와서 도와줬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킬 사람이 없고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여성이다 보니까 남성 비서관들한테 시키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청와대에 최서원 씨가 드나들면서 심부름을 하게 된 것이다. 예,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다슨 무슨 뭐 이 사익추구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남성 비서관한테 뭔가 시키기가 어렵다는 측면. 이거 뭐 충분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순수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최서원 씨를 심부름시키게 됐다. 이 경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번도 최서원 원장이 저를 이용해 사적인 이속을 챙긴다거나 또 이권에 개입하거나 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심 없이 저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 그리고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기부했다가 돌려받은 돈, K스포츠재단이 SK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다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3자 뇌물죄를 인정했는데 이 판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다. 근데 롯데나 SK가 저한테 어떤 청탁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 면담인이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현안에 대해서 말을 했겠지만 저는 하나도 들어준 것이 없다. 그리고 대기업이 체육진흥위에 후원했다면 그것이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대가성을 가지고 후원하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룹 회장들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후원 금액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서원 원장이 재단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챙기려고 했었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 제 책임이고 사람을 잘못 본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평가와 관련해서는요. 어쨌든 간에 임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라고 한다면 이거는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다. 그러면서요. 사드 배치라든가 위안부 합의, 그 다음에 지소미아 이런 것들 이게 그야말로 주요 결정인데 안보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정말 하늘이 도우셨는지 다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다행이었다. 예. 그리고 친박계 인사들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일이 못 된다. 그래서 저와 연관된 것이라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국정농단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선은요.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됐다는데 안도를 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 정도가 됐는데 정부의 방향과 정책에 대한 평가는 좀 성급한 감이 있다.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내용은요. 최근에 문재인이가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말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52년생이잖아요. 71세.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적인 삶보다는 공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도 운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정치 일선은 떠났지만은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려고 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MB 대통령도 이제 살살 정치 활동 아니면 이제 이 공개적인 행보를 갖고 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건강이 이제 해결이 잘 되면 건강 문제가 이제 걱정할 거리가 안 되면 그러한 정치적인 행보를 하겠다. 예, 그래서 전직 대통령실의 역할을 뭔가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옳은 얘기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 우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생각은 나름대로 평가해 줄 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뭐라 그럴까요? 지금 검사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에 많이 있는 거, 이와 관련해서 인사는 인사권자가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면서 그 언급을 자제를 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래서요, 지금 이게 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선관위 산하에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이런 게 획정이라고 그러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금 이제 연구한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총선 선거구를 중구하고 종로 합쳐져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자료 화면을 우선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요, 선거구가 조정이 필요한 지역, 이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의 경우에요, 종로하고 그 다음에 성동을, 그 다음에 성동갑, 요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요, 선거구 조정의 경우에 부산 북 강서읍, 그리고 강서갑, 북 강서갑, 요게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분구가 필요한 지역은 경기도 하남, 그리고 인천에서는 인천에서는요, 서갑 지역, 예, 인천 서갑을 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갑 지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 화성을하고 화성병이, 화성을, 화성병, 이 부분이 분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분구가 필요한 지역은 부산의 동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요, 평택갑, 평택을이 또 추가적으로 이제 분구가 되어야 할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자, 합구가 필요한 지역, 합구가 필요한 지역이 이제 부산에요. 남갑과 남을이 있는데 여기도 서로 합쳐야 돼. 인구 하한선을 지금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부산 남과 을은 합쳐야 된다. 이런 지금 연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데, 여야 간에 이게 원만히 합의가 될 수가 있을지,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조금 더, 이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아까 이제 우리 이제 글씨가 좀 낮았는데, 우선요, 인구수 상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에 선거구 경계가 조정한 지역을 보면은요, 강동갑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수원무, 그 다음에 고양을 고양청, 시흥갑, 용인을 용인평, 그 다음에 파주갑이 되겠고요. 충남에서는 천안을이 되겠습니다. 선거구 조정, 예, 상한선 초과고요. 그 다음에 경남은 김해을, 그리고 전북은 전주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하한선에 미달되는 지역은 경기도는 광명갑, 그 다음에 동주천 연천, 그리고 인천 연수갑, 그리고 경북은 군위의성 청송 영덕, 그리고 전북은 김제 부안 익산갑, 남원임실 순창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남은요, 여수갑과 사갑이 인구수 하한선에 미달이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여야가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민감한 지금 현안이기 때문에 협의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예고해 드린 대로 고용주 변호사가 지금 아주 대대적인 플래카드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서울하고 충남 160개 지역의 플래카드를 개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카드 내용은요, 서울 경기 수도권 집값 94채의 조작한 지금 문재인을 몸통 문재인을 구속하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서울 경기 수도권 집값 94채의 통계 조작한 몸통 문재인을 구속하라. 요게 이제 하나로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김만배 신앙님의
대선 찰지 영모, 몸통 이재명을 수사하라. 요것은요, 프레스 봉헌사 대려본에 설치한 대형 플래카드고요. 아까 요것은 이제 지금 서울과 그 다음에 충청 지역에 붙인 플래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서울역하고 터미널 이런 수도권 일대 160곳에 개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점 지역을 보면은요, 서울은 100곳인데 서울역, 영등포역, 청량역, 강남, 동서울 이런 고속버스 터미널이 되겠고요. 서초동의 대검찰청과 법원 앞이 되겠고, 용산의 대통령실하고 국회의사당 앞, 그리고 경복궁, 광화문, 서울시청, 남대문 이러한 중요한 역사 문화재 앞에 개점을 해서 서울에서가 100곳이 개점이 됐어요. 그리고 세종시, 충남, 공주, 계룡, 논산, 당진 그래서 세종과 충남 지역에 60곳이 개최가 됐는데 이번 개최는요. 경기도 동창들이 일제히 나섰고 그리고 후원협력은 경기도 나라지킴이 최동규 회장이 후원을 쭉 다 모으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고영주 변호사의 플래카드 정치까지 제가 여러분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찬 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